세종시가 문화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 추진은 물론 세종시립박물관도 연내 착공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온양온천역에는 아산 현충사를 병기하고 아산역은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천안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전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27년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 세종시가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여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들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1071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지만 소공연장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대규모 공연은 가능하지만 연극 등 소규모 공연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건립계획 수립 당시엔 소공연장도 포함돼 있었지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면서 규모가 축소돼 대공연장만 설치하게 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종시가 300석 규모의 소극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중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LH 소유의 부지와 예술의 전당 정문 인근에 있는 시소유 정원 부지 등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위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시 부지하고 뒤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소극장 외에도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이 올해 여러 추진됩니다. 세종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동 고운뜰공원 안에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근현대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온양온천역에는 아산 현충사를 병기하고 아산역은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에 아산 현충사를 함께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온양온천역은 아산시의 대표역이지만 이름에 아산이라는 지명은 없다며 아산 현충사라는 명칭을 함께 병기해 28년 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됐다는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잠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함께 알릴 수 있다며 역명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천안-아산 KTX역 남단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아산역에 대한 명칭 변경도 제시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역이 배방읍 장제리에 있음에도 역명으로 인해 외지인이 볼 때 아산역 주변이 아산시의 중심이라고 혼동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배방역이나 탕정역 등 다른 역처럼 소재지의 이름을 딴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올해 안에 역명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세종충남대병원에 어린이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될 이 센터에는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며 어린이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센터가 운영되면 어린이 응급 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충남 지역 암센터 및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 경남 등 전국 12개 권역은 지역 암센터가 지정돼 있었지만 충남은 미지정 상태였습니다. 단국대병원은 지난해 4월 위장관센터와 유방암센터, 폐암센터 등 암 진단에서 수술, 예방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암센터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온양 온천시장과 배방 상점가가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상인이 주체가 돼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시장 매니저와 각종 마케팅을 통해 상인회와 시장의 자생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국비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형 독감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A형 독감 검출률이 1월 첫째 주에는 19%에서 둘째 주에는 40%까지 급증했습니다. 연구원은 독감은 심한 경우 중이염과 폐렴 등 합병증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전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27년째입니다. 손용환 기자입니다. 림보 경기에 푹 빠진 아이들.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선 드론으로 훌라후프를 통과하는 드론 체험도 한창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마련한 백석훈 캠프가 나를 찾아 떠나는 인성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서 온 아동과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스파이프스라는 인성 모델을 가지고 나를 찾고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자기가 인성을 주도하고 또 사회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2박 3일 동안 태극기 그리기와 도미노, 미니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두 대학 150여 명의 학생들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이어지는 백석훈 캠프.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어르신 효도 복지 서비스권을 1분기부터 천안사랑카드로 변경해 지급했습니다. 효도 복지 서비스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이 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3만 6천 원, 연 14만 4천 원이 지급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연말까지 가맹업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와 천안시 SNS, 시내버스 내부 안내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접속하면 됩니다. 버스 노선 변경이나 신설,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토대로 내년 1월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환경관리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료 중인 동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나서는 훈훈한 동료애를 보여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빙판길 낙상 사고로 중태에 빠진 동료 환경관리원을 돕고자 자발적인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또 단체 헌혈로 받은 헌혈 증서 기부는 물론 지난해 연말 환경관리원 퇴직 행사 비용을 치료비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2023년 신년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은 올해는 혁신 미래교육의 첫 발을 내딛는 해로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년간 충남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혁신 미래교육의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지표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충남교육의 정책 목표를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 주도성은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행동하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대 정책 방향과 정책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교육과정 평가정보원을 올해 9월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학생의 창학력 신장을 위한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전담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초중고 교육과정 및 평가 방향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1년에 개발한 마주온은 모든 교육 공동체가 서로 마주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 소통을 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입니다. 올해는 마주온의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상 놀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동 자료를 마주온에 담겠습니다. 세 번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위해 따뜻한 언어문화 확산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성공감 36.5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울림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위 학교에 진단, 예방, 지원, 치유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재 구 홍북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야외 체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남교육의 시선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에게 향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키 작은 채송화와 키 큰 해바라기가 한 꽃밭에서 어우러지고
토끼와 거북이가 어깨 동무하는 연대와 어울림의 세상, 충남교육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2023년 한 해 섬마을 분교장부터 과대학교까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촘촘히 챙기면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 미래교육을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2023년 개면은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모든 교육공동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산시가 수소차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했는데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을 연 아산 초사동 수소 충전소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하루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공급을 확대한 아산시는 현재까지 14대를 보급했고 일반 수소차도 28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충전소도 초사동과 인주면 두 곳으로 늘었지만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 생기면 좋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만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조금 있으면 좀 머니까. 이에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정부의 수소 충전소 공모에 선정돼 건립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 건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배방과 탕전 인근에 충전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비싼 땅값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사의 거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한정적인 예산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주민 설득까지 필요해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전 지역에서 10분 안에 수소 충전소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산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자치단체마다 기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 기관단체장과 출향 인사를 시작으로 속속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농협중앙의 세종 충남 지역본부.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각 3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관선 시절 단체장을 역임한 아산과 보령, 서산, 그리고 고향인 세종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인 천안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고 인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태용 방원상 부자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경우 90만 8,500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또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 중에서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는 설 명절에 맞아 세액 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